어서와 친구야. 오늘은 경상남도 거창의 선도농가를 방문을 했어. 충북 농업마이스터 대학 현장 실습을 나왔는데 시안수 읊고 가야지. 자, 제94회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자서전 정호승. 비온 뒤 거리로 기어나온 달팽이처럼 기어갑니다. 월급을 받으러 기어갑니다. 대출 이자를 내려고 기어갑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거짓 기도하러 명동 성당으로 기어갑니다. 조계사에도 들러 불전함에 돈도 넣지 않고 삼배를 올리다가 부처님 기침 소리에 놀라 도망치듯 기어갑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용서한다고 말하려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당신을 향해 한강을 지나 관악산 쪽으로 열심히 기어가다가 어느 날 문득 당신에게 밟혀 으깨집니다. 친구야, 지금 이 밭에 이제 수확이 다 끝 이제 이 홍로나무인데 참 잘 해놓으셨네. 아주 뭐 전정이 기가 막히게 됐네. 응? 한가지 배출도 많고. 잠깐 저쪽으로 이제 이동하실게요. 지금 이 과원에 과원주께서는 마이스터 대학을 나와가지고 현재 마이스터 시험에 합격을 해서 활동 중이신 분이야. 이제 김병철 마이스터라고. 그래 되는 게 기본 한 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괜찮은 거. 컨테이너에. 세가 이게 옛날에 우리 3만 원, 3만 5천 원 할 때인데 상인들이 한 6만 원, 제일 좋은 한 7만 원 전에 사갔나 봐요. 많이들 이렇게 보증거래 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6만 원, 7만 원 주고 사면은 뭐 7만 원, 8만 원 들 거 아닙니까? 거기다 자기들이 팔 때 되면은 거기다 뭐 보관료도 있어야 되고 한 9만 원, 10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컨테이너 만약에 그럼 최소 3만 원, 5kg 3만 원 이상은 넘는다는 거죠 이제. 안 넘으면 상인들이 안 풀겠죠. 상인들이 자기들이 사놨으니까. 충청도 왔다가 똑같다 하는데. 그럼 이쪽에 앉아서 하실 거죠? 뭐 원래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앉아까 섰다 어떻게 하십니까? 편하게 하세요. 예. 난 먹는.
가만있어. 그러면 부대표님이 요 옆에 좀 앉으시지. 뭐예요? 질문을 좀 같이 하시게. 어? 그럼 요 제일 앞에 앉으시던가. 예? 아니 책임을 맡았으면 이행을 하셔야지. 얼른 와 이리. 세상도 있어요. 커피 싫어하시는 분들은. 네. 네, 저희 여기 오셨는데 잠깐 그래도 인사 한번 하고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난번 저희 1학기 때 한번 와주셨었죠. 저희 김명철 마이스터님. 그래서 저희 수업이 너무 반응이 좋아서 보은사가반에도 추천했더니 거기 가서도 되게 열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먼저 또 견학도 다녀갔다고 해서 저희도 얘기 듣고 한번 왔거든요. 어렵게. 그래서 허락해주신 김명철 마이스터님께 박수로 저희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준비를 잘 안 할 건데 우리 장인행 마이스터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원래 나이는 저보다 좀 많은데 학교 후배네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말을 놔야 될지 높여야 될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저번에 한번 강의를 한번 가긴 갔었는데 화상병 때문에 조금 참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이렇게 제가 이런 다른 쪽으로 또 이렇게 견학 코스를 잡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싫어해요.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차피 뭐라 해야 됩니까? 이 화상병이라는 게 어떤 쪽으로 전염이 되고 안 되고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은 사람 간의 감염은 별 아직은 확실히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크게 부담 없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멀리까지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자, 그럼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교육 장소를 만들어 봤는데 제가 잠깐 앉아서 예, 편하게 앉으세요. 예. 제가 이게 준비는 안 했습니다. 원래 그냥 교육은 저번에 제가 교육 갔을 때 그때 20분이 오신다 해서 참 크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많이 해갔는데 그때 10분 오셨나? 네. 그때 교육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10분 맞네. 좀 마음이 상했었어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이제 그날 또 오신 분들이 늦게까지 해도 괜찮냐니까 해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는데 그래서 안 오신 분들도 계셔서 오늘 잠깐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사진 제가 97년도에 이제 기농을 해가지고 97년도 제가 4월달에 기농을 했으니까 거의 7월인가 8월인가 IMF가 터졌을 거예요. 8월이죠. 제가 IMF 기농 세대는 아닙니다. 4월에 기농을 했으니까. 97년도에 농사를 저 밑에 해발이 낮은 데서 지었어요. 한 해발이 한 150에서 200 사이. 거기서 제가 한 20년 가까이 짓다가 이제 이걸로 올라온 지가 한 원래 8년차 되겠네요. 이쪽에 올라온 지가. 거기서 2003년도에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밀식을 시작했습니다. 3에 0.5, 0.8.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고추나무 심어놨다 그랬고, 이게 사과가 되니 안 되니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의외로 밀식이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단점이 뭐냐? 그때만 해도 귀신이 먹는 사과, 선물용, 그러니까 아부용.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 아니었어요. 사과가. 지금은 많이 변했는데 우리가 이태리를 가다 보면은 고기 먹고 과일을 이게 음식으로 먹는 거지 우리처럼 후식으로 안 먹어요. 우리나라는 후식 문화잖아요. 또 밥 다 잘 먹고 사과나무 깎아보지 이래 된다고 그죠? 이거 후식 문화다 보니까 커야 됐어요. 커야 됐고 완벽하게 색이 나야 됐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밀식의 단점은 뭔가 전체적으로는 착색은 잘 되는데 개별 착색은 잘 안 돼. 다 일일이 돌려줘야 되고 가지를 좀 덜 올려야 되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밀식은 시작은 했는데 크게 호응을 못 받았는데 현재 이제 밀식이 주목 반응이 한 4, 5년 전부터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게 맛있는 사과만 찾아내. 지금은 그 전에는 좋은 뭐라 해야 됩니까? 크고 좋은 사과만 필요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설 추석 이외에는 작은 사과가 인기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축 다축까지 우리가 눈을 많이 돌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그렇게 밀식을 하다가 여기 들어온 지가 한 8년 됐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심은 건 아니고 앞에 이제 요거 5년차 요 홍로 요거만 제가 심고 그 전에는 주인이 심어 놓은 걸 다시 만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만들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5년생 있고 한 18년 여기 저 홍로 보면은 홍로지가 한 18년 17년 됐습니다. 그 정도 됐고요. 그래서 저걸 아직도 계속 끌고 가야 되나? 아니면은 뭐 이축이나 이렇게 좀 바꿔야 되나?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 보면 이제 요 앞에 나무가 이제 로켓 수영이라고 제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로켓 모양으로 그냥 한번 키워보자. 로켓 수영이라는 게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로켓 모양으로 키우면은 햇빛도 잘 들어가고 품질도 균일하고 인건비도 적게 들고 뭐 사다리도 한번 저 정도 되면 이제 한 사람이 전쟁할 때도 그렇고죠. 사다리를 탄다 그러면 전쟁할 때도 적화할 때도 정례할 때도 뭐 열매 섞을 때 1, 2, 3차 입 따고 사과 딸 때도 사다리를 한 사람이 한 나무 올라가면 된다는 거죠. 예. 우리는 지금 양쪽에서 두 사람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저렇게 큰 나무는 양쪽에서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한 번에 또 다 안 돼요. 한 번 놓고 또 반대편 놓고.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다리에 올라가는 순간, 사다리 발 딛는 순간 인건비가 2배, 3배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 사다리를 적게 놓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전차를 타더라도 한 번만 가면 양쪽 줄은 다 끝낼 수 있는 방법. 그럼 골고루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한 칸 띄워서 갈 수 있고, 시간 전략도 훨씬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방법에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현재 괜찮아요. 이제 여기 나무가 지금 작년에 경남 마이스터 이제 6기생들, 그리고 경기 마이스터가 또 1, 2반이 있어요. 경기 마이스터 분들하고 그 창에 또 전정사, 경남의 미량 합천 이렇게 합쳐 전정사 교육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옆 실습 다 한 거예요. 나무. 근데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나무가 크게 다른 게 있는가. 그분들이 와서 직접 자기들이 전쟁한 거거든요. 몇 나무씩 해가지고. 근데 크게 틀을 안 벗어나니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저는 제가 전쟁 안 하면 죽는 줄 알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한테 절대 못 맡겨요. 근데 그분들이 와서 했는데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 보면 전쟁이 쉽다는 거죠. 네. 뭐 이렇게 만드는 게. 그래서 이제 요거 오늘 뭐 나중에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원래 이제 작한 거 보면 원래 문제가 뭐냐면은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여기 그 창도 한 54일간 강고 왔고, 그 이후에 또 추석 전에 한 일주일 넘게 계속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홍로도 저희 출하하는데 문제가 많았고, 이쪽에 한 90%는 거의 탄저, 탄저로 거의 뭐 한 사과 양으로 봐서는 한 60% 정도는 탄저로 나갔고 90% 이상 농가가 탄저 때문에 조기 출하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과수원 전체를 포기한 집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경사가 많아. 이쪽 과원 자체가 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차 타면서 말씀드렸는데 비가 오니까 SS가 못 들어가는 거야. 뭐 어차피 뭐 거꾸로 치면 안 되면 거꾸로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뭐. 그러다가 SS기 거의 다 바틀인 사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매일 뭐 복권이 맞고 SS기 빼는 게 일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약을 제때 못 친 거예요. 못 쳤지. 비가 계속 오면서 저온이 많이 받치다 보니까 원래는 해발이 낮은 쪽은 좀 덜합니다. 갈반이 이런 쪽이 좀 덜한데 해발 높은 쪽 지금 오시면 보시지만은 거의 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원래 가격 자체가 홍로는 엄청 비쌌는데 후지도 엄청 비싸지 않겠나. 원래 저 경북 쪽에서도 보면은 잎이 많이 나간 집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괜찮은 사과 6만 원 컨테이너에 그렇게 나가면은 뭐 앞으로도 괜찮지 않겠나. 좋은 사과는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요. 현재 기후 변화 지금 저도 여기가 천의 자연 조건이라 생각을 하고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진짜 좋았어요. 한 몇 년간은. 원래 이렇게 되니까 내년에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걱정이 살짝 됩니다. 저도 후지가 잎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다행히 좀 늦게 떨어져 가지고 뭐 크기나 색은 그냥 조금 괜찮긴 한데 딴 집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 기후 변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이제 어차피 가뭄의 문제는 없잖아요. 가물면 우리가 관수를 하면 되니까. 어쨌든 관정에서 그죠. 이제 비가 많이 올래같이 비가 많은 애는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제가 저번에 교육 때 말씀드렸죠. 물이 많이 끼는데 유공간을 어떻게 무드렸습니까? 교육에도 헌입잖아. 네. 물이 많이 끼는 밭은 유공간을 어떻게 묻으라 그랬어요? 근데 교육을 내가 하고 왔는데 참말로 이렇게 하면은 두 줄로 묻어요. 두 줄로. 그렇지. 그렇게 물 빠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줄이. 왜냐면 제가 이제 계산해 봤어요. 밀식을 하면은 3,000평이 한 3kg 정도가 좀 넘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무 심는 길로 봐서 3kg가 넘는데 3kg 해봐야 우리가 4m니까 용은 한 4m잖아요. 3kg면 750개 정도 필요해. 더 들어가요. 750개가 곱하기 4,000원. 보통 4,000원 하죠 지금. 그냥 한 300만 들어요. 300만. 3,000평 개원하는데 300만 원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300만 원. 그죠? 근데 용과 두 줄 묻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물론 구배를 잘 맞춰야 되지만은 두 줄 묻는 게 저는 엄청 좋다고. 여기도 두 줄씩 묻은 게 많아요. 제가 이제 새로 심는 데는. 왜냐면 그만큼 물 빠짐이 중요하다. 비가 일주일이 왔어요. 근데 하루 만에 물이 싹 빠질 수 있는 거라면은 뿌리가 크게 손상을 안 받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쪽에 오시다 보면 논 쪽에 많이 심는, 논에 심는 게 뭡니까? 논이라는 거는 담수의 목적이에요. 땅이. 옛날부터 천수답도 그렇고 비가 와갖고 물이 안 내려가고 갇혀 있어야만이 벼농사를 짓잖아요. 근데 담수의 목적인데 거기다 사과를 심으니까 물론 뭐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뒤집고 해서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물 빠지면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런 논에 일주일 비가 왔어. 또 한 3일 안 왔어. 또 일주일 왔어. 3일 안 오면 물이 빠져야 되는데 그럼 일주일이 아니고 14일에 17일 동안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뿌리가 3일 동안 안 빠지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갈반이 심한 집은 전에도 누가 얘기하는데 그 뭡니까 땅 이렇게 두드리고 가는 거 뭡니까? 땅 들썩이는 거. 예. 심토 파쇄기. 예. 심토 파쇄기만 해도 훨씬 좋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유공간 쪽은 확실하게 우리가 묻을 때 좀 신경을 안 쓰면은 괜찮을 것 같고. 농약을 보니까 우리 엄절 교수님이 이제 어제 또 문제점 생겨서 엄절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고지에서도 후지 밭이 살아남은 집이 몇 집이 없어요. 잎이 전체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한번 오실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지 한번 오실 건데 요거 보면 아시겠지만 요거 이제 잠깐 제가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EBI하고 쉽게 EBI 우리 산림꾼 실바콘 뭐 삼진한 클라우드 이런 건 다 EBI입니다. 그죠? EBI하고 EBI가 농약이 한 45%입니다. 45% EBI제가. 그리고 이제 스트로빌루린 게 우리 뭡니까 뭐 헤비치 가브리웨이 브린트 에이플 뭐 이런 거 아미스타 이게 EBI 스트로빌루린 게인데 요런 약이 25% 그럼 70%가 EBI 스트로빌루린 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약을 치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파란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EBI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 치는데 7번을 친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우리 거창에서 지금 친 건데요. 고제에서 자 빨간 게 스트로빌루린 게예요. QI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요것도 1년에 한 번이나 어쩌면 두 번 치라고 하는데 5번이나 더 갔잖아. 네. 이제 요 방제력이 예전부터는 괜찮았어요. 왜? 날씨가 받쳐줬으니까. 근데 엄절 교수님이 벌써 10년 전부터 얘기했거든. 이거 문제 생길 수 있다.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 얘기했거든.
근데 원래 날씨가 이러니까 이쪽에서 다 문제가 생깁니다. 탄저병 못 잡았지, 갈반 못 잡았지. 사과에 그거 못 잡으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SDHI라고 우리가 나오는 게 이제 가디스, 여기는 가디스 한 번만 쳤네요.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약 보면은 미래빛, 골드타임, 뭐 롱케어, 미리본 뭐 이런 거, 벨리스 플러스 그게 이제 우리가 SDHI인데 이런 것도 연간 2회밖에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엄절 방지 교수님 방제를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99년도부터 시작했어요. 99년도에 교수님 교육을 처음 받았는데 그때 18회 20회 칠 때인데 12회 방제력이 나왔어요. 12회 방제력. 12번만 치면 된다. 그때는 어떻게 쳤습니까? 장대 이렇게 긴 거 있죠. 이걸로 손으로 약 칠 때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약치기가 싫었겠습니까? 지금도 제가 약치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12번이라니까 아싸 쳤어요. 좋아. 근데 이 단점이 12번을 못 기다려. 다음에 이제 10회 방제 나왔는데 그 다음에 10번을 쳤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이 못 기다리는 거야. 옆에서는 맨날 SS 영양것제 뭐 약친다고 들어다니지. 집에서 못 있는 거야. 예. 진짜로 그랬는데 지금까지 10회를 계속 꾸준히 해오는데 물론 조금씩 뭐 완벽하게 방제는 안 돼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약치는 방법 이런 데 따라서 그런데 이거만큼 좋은 약은 없습니다. 약값 적게 들고 약 적게 치고 내 고생 덜 하고 사과는 사과대로 좋고. 예. 그래서 여기서 요 방제력이 항상 나와요. 우리가 엄재열 교수님 방제 1년에 한 번씩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방제력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추가로 뭐 할 것이냐. 비가 3일 연속 된다든지 비가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서너 번이 온다든지 비가 잦을 때는 우리가 이제 다코닐, 후론사이드, 캡탄, 안토라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보호살균제 이런 것들 내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포해주면 훨씬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농약은 앞으로 적게 치고 농사를 짓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약 치는 방법도 여기에 이제 엄절 교수님 오시면 알겠지만 그 친구가 잎이 안 떨어졌는데 농약을 억수로 꼼꼼하게 치는 사람이에요. 농약을 꼼꼼하게 치는 것, 속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예요. 우리가 여기에 300평에 한 차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통 400평에 한 차를 친다 그래도 천천히 가면서 400평에 한 차를 치는 사람하고 고속 일단 넣고 막 약 확 뿜으면서 한 차를 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도도 중요하고 우리가 물도 pH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고 또 농약만 쳐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요새 영양제 또 넣잖아. 그러니까 농약하고 뭔가 혼용되는 것들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이 농사를 잘 못 져요. 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면서 뭐 영양제는 따로 농약은 따로 이렇게 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영양제하고 농약하고 같이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양제 효과가 있는 건지 농약 효과가 있는 건지 둘 다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보면 항상 농사가 잘 안 돼 있어요. 뭔가 부족한 거. 그래서 농약하고 영양제 뗄 수 있으면 안 치는 게 좋고, 그러니까 혼용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가 진행 방향도 한번 이리 갔으면 다음번에 출발할 때는 똑같은 방향 반대편에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3579로 해가지고 정방향을 잡으면은 2468은 반대 방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맞는 데서 맞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오면 반대편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라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약이라는 게 한 가지 농약만 잘 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모든 거 우리가 하나하나 세심한 것들 다 들어가 줘야 진짜 제대로 된 농약 방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농약 같은 거 보면은 뗄 수 있으면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해봤어. 농약을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공부해갖고 내가 박사 딸라 그러면 박사가 이거 박사 비슷하게 되려 그러면 한 10년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냥 농약 이름이나 알자. 내가 치는 농약.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친 농약 이름을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 젊은 사람도 다 그래. 저건 농약 뭐 친노? 몰라요. 농협에서 주니까 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농약이 뭔지는 알고 치셔야 돼요. 제가
EBI를 짓느냐, 스트로빌루링이 치는 QI를 짓는지, SDHR을 짓는지, 보살균제를 짓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비가 오기 전에는 뭐가 좋겠습니까? 보살균제 쪽이 낫겠죠. 비가 막 3일 연속 일주일이 왔어. 뭘로 쳐야 돼요? 심투 연결체. 그때 보살균 해봐야 흔히 병이 들어있는데 벌써 병반이 붙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살균제인지, 치료도 탄제에 좋은 건지, 갈반에 좋은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날씨에 따라서 이게 변수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농약방에서 주면 농약방에서 우리 집이나 저거 집이나 막 나무 집이나 똑같이 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똑같이 주잖아. 해발이 높은 데나 낮은 데나 똑같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해발이 높은 데는 저 같은 경우는 홍로에 탄저병 약을 거의 안 쳐요. 물론 탄저병도 듣지만은 갈반 위주로만 친다고. 왜? 여기는 갈반이 항상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갈반이 문제가 된다. 그럼 갈반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고. 탄저가 많다. 그러면은 탄저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 같은 약이라도 뭐 헤비치 프린터, 우리 에이플 다 같은 약으로 봤어도 우리 밭에 프린터가 잘 됐는지, 에이플이 잘 됐는지, 헤비치가 잘 됐는지, 우리 또 한번 바꿔서 치보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뭐 농사는 뭐 다 끝났습니다, 그제? 이제 농사는 다 끝났는데 내년에 했을 때 내년에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축 다축이 참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지금 이제 포항 쪽에 보면은 이제 상옥에 포항 상옥에 이상욱 서상욱 씨라고 유명합니다. 그거 한번 치보면 알 건데 그 태산농원이라고 한 4만 평 정도 하는데 그 부자다 보니까 뭐 이렇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축에 이제 우리가 이 축이 뭐냐, 이 축은 다 아실 거지만 축을 이제 하나에서 두 개, 바로 앞에도 한 나무 있죠, 축. 이 축을 이제 우리가 심는데 이 축의 장점이 엄청 많아요. 제가 봐도 이 축이나 우리 다축, 뭐 4축이나 6축이나 8축을 가다 보면은 뭐 6축 이상은 우리가 사다리가 필요 없겠죠. 4축 이상은 사다리 필요 없이 뭐 우리 한 1.2m 정도, 2m 정도에서 그냥 수확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만들기에는 조금 우리가 시간이 걸리고 기술적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 축은 그냥 심으면 돼요. 이 축의 장점이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뭐냐? 가장 문제점이 대비 비료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 전쟁할 때 자르는 양이 너무 많다는 거. 전쟁할 때 자르는 양이 없어야 돼요, 실제로는. 우리가 여름에 도장지 자르고 나면 전쟁할 때 그냥 굵은 가지 한두 개 자르고 그냥 따듬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도장지 그르침 잘라놓고 겨울 전쟁 되면 또 한 나무 이만큼씩 나오는 거야.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그 많이 주는 데 대한 어떤 경각심이 없어요. 그래서 안 죽으면 무조건 사과나무는 좋아지고 사과도 좋아지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안 주고는 그 해 견디지 못할 거야. 그래서 안 주고 하는 방법인데 이 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좀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맞아. 이게 우리나라 사람 성격하고. 왜냐? 축이 두 개니까 제일 먼저 어떤 게 좋겠습니까? 조기 결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수세가 안정된 조기 결실이 되는 거예요. 조기 결실되면 어떡합니까? 나무가 클래도 안 커. 근데 우리 처음에 기술센터에서 시켜가지고 첫 해 심어놓고 2년 차에 사과 다 따라간 집 거의 다 문제됐어요. 그죠? 나무가 막 크고 3년 차에 단락한 게 안 달리는 거예요. 이제 꽃눈이 4년 차도 안 달리고 이래 돼버렸다고. 무조건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달고 시작을 해야 돼요. 달면 문제가 없어요, 사과. 근데 이 축은 달리게 돼 있어요. 축이 두 개니까 크는 것도 좀 적게 크지만은 꽃눈 형성, 그러니까 생시체 행장을 좀 빨리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축은 2년 차에 최소 10개 한 축에 20개를 달 수가 있어요. 묘목만 좋으면. 저도 이제 이 축을 심어놨는데 지금 원래 냉해도 있고 하여튼 뭐 비도 저리 많이 오니까 원래 문제가 많았어요. 묘목 올 때부터 얼어가지고 좀 비리비리 안 나오고 그 창에 4군데 정도 내 집이 심었는데 4군데 다 그래요 지금. 원래 묘목 심은 사람 거의 다 안 좋더라고 원래. 지금 올라오던데도 묘목이 많이 죽었고 일축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묘목 키우기가 별론데 좋은 묘목을 이제 이축을 심어서 2년 차에 10개씩만 달면은 어찌 보면은 앞으로 이제 돈 벌릴 밖에 안 남았어요. 3,000평에 만평에 2억을 한다면 2억 지금 포항에 만평에 2억이면은 우리가 3,000평이면 얼마입니까? 3, 3, 5, 9 3천 한 7천만 원 하네 그죠? 3천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일적죠. 자, 전쟁할 게 없어요. 저거는 이 축은 이거보다 더 쉬워. 로켓 수영보다 더 쉬워. 그러니까 로켓 수영 이렇게 보시면 돼. 로켓 수영은 이렇게 있으면서 밑에서 제가 7, 80%를 밑에서 따는 수영이잖아요. 7, 80% 밑에 걸 딱 잘라서 요거만 딱 들고 있으면 그게 이 축이에요. 위에 것만 딱 들고 있으면 이 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축이 두 개예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엄청 많이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간을 제가 3.3으로 심었는데 엄청 넓어. 지금 가면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2.8에서 3m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집 기계가 이제 SS가 1000리터라서 조금 넓게 심었는데 더 좁혀도 돼요. 2.5까지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SSG 500이나 우리가 트랙터 작은 걸로 하면 2.5도 가능해요. 열간이 한 줄 더 들어가고 두 줄, 세 줄 더 들어가면 양은 엄청 많이 늘어요. 실제로 우리가 4m 심는 거하고 3m 심는 거하고 한 25% 차이 나거든요. 그럼 똑같은 밭에서 25%를 더 많이 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축을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갱신을, 지금 있는 나무는 어차피 끌고 가야 됩니다. 왜냐, 지금 다시 막 갱신하려고 하면 돈 들고 막 이러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사과나무를 심고 이거는 갱신을 해야 되는데 할 때는 기존 방식을 고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축만으로도 앞으로 충분히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사과를 다 만들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기계화에 좋아. 기계화는 이거보다 더 쉬워요. 노동력이 제가 전정하는데 시간이 안 걸려요. 3,000평 하는데 제가 봐서는 저 혼자 해도 한 4, 5일만 하면 하겠더라고. 저는 3,000평 지금 이거 하잖아요. 한 달 반 해요. 혼자서 하면. 엄청 걸린다고. 그리고 또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품질이 똑같은 쉽게 생각하면 요래 태어날 때부터 꽃 필 때부터 사과 이만할 때까지 뭐 요만할 때 하든 간에 요때까지 햇빛을 안 보는 놈이 없어. 우리 사과나무는 그죠? 보통 사과나무는 1등급에서 한 4등급까지 나와요. 그죠? 자, 특품 공판장에 가서 1등 하는 놈, 요거는 공판장에서 2등 하는 놈, 요거는 파지, 요거는 주스요. 이렇게 나오죠 보통. 근데 저거는 거의 1,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냥 1등, 2등. 상처 난 놈, 안 난 놈. 예. 아니, 그 밑으로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일도 쉬워요. 저걸 우리가 이제 이축으로 많이 재배하다 앞으로 뭐 APC 뭐 이런 문제,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이태리 같은 것도 지금 다 보면은 공동초로 하잖아요. 해발 좀 낮고 높고의 어떤 색 차이, 요런 것 뿐이지. 그냥 공동초로 해버려도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 그래서 택배로 소비자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왜? 우리가 보통 택배 넣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거 80%에 맛없는 거 사이에 몇 개 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맛없는 거 좀 덜 맛있는 거 몇 개 껴갖고 보내거든. 이거는 그냥 담으면 돼. 다 맛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이 축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 축 한번 가보시. 뭐 제 가서는 좀 안 좋습니다만, 그래서 나중에 가보시고 더 좋은데 다음에 시간 되시면 경북 쪽에 잘 돼 있는 집이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한번 가보셔서 우리 이 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그럼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서 현장 가서 다른 거 말씀드리고 잠깐 질문 있으시면 잠깐 질문. 품종요? 품종은 재배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아리수 인기 좋죠. 썸머킹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지 이제 후브락소도 지금 인기가 좋아요. 후브락소 약간 일찍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앞전에 후브락소 낸 사람들 컨테이너에 최소한 10만 원까지 받았어요. 공판장에 최소 10만 원. 물론 뭐 요때 호황이 잠깐 이렇게 호황기가 와서 그렇지만은 근데
후브락스도 뭐 괜찮고 미야비 뭐 색깔 요쪽도 않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지금 나오는데 뭐 초홍이라고 나오는 게 있다는데 그거는 이제 홍로보다 한 일주일에 열흘 빠르다는데 아직 묘목을 구하기는 힘들어요. 이제 지금 가장 핫한 거는 뭐냐? 시나노 골드. 골드가 지금 경북 쪽에서는 꽤 많이 들어가 있고 이쪽 거창에는 많진 않아요 아직. 근데 골드가 지금 딱 두 가지 좋은 측면이 있어요. 지금 이제 후지가 아직 안 나오니까 지금 골드를 택배를 보내잖아요. 재구매율이 90%가 넘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요걸 세트 작업 가능해. 설에 후지 빨간 사이에 우리가 배를 넣는 게 아니라 골드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엄청 뭐라 해야 되나 좀 고급스러운 선물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골드가 앞으로는 인기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골드도 이축이 돼요? 골드는 이축을 하려면 제가 봐서는 26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골드 자체가 잘 안 커. 1축을 해도 잘 안 커. 네. 주간은 어떻게 해야 되거든? 2축? 예. 골드. 골드 어떻게? 주간. 골드 주간? 네. 이 축을 하려면 포기 사이를 얼마나 심어요? 골드는 좁아도 돼요. 1m만 심으면 됩니다. 그럼 50cm잖아. 1m만 심으면 50cm잖아. 골드는 더 좁힐 수 있어요. 예? 어떤 거? 후지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1m를 고집해요. 후지도. 근데 이제 조금 괜찮아. 1.2에서 1.4. 왜냐면은 키우는 방법에 있어서 이 축도 지금 어떻게 키우냐면은 잠깐 나서 팔을 좀 들어보세요. 팔. 연세 많으신데 제가 또 일날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팔을 이렇게 들어보시면 팔. 자, 좀 넓으면은 아니 쭉쭉 뻗어요. 넓으면은 요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자, 좁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사과나무를 요쪽까지는 적게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요쪽으로 많이 받는 거예요, 가지를. 그럼 이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50이든 60이든 70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나는 조금 늘려서 사과 색깔을 좋게 하겠다. 벌써는 거 아닙니다. 색깔을 좋게 하겠다 하면 조금 넓히는 게 낫겠지. 유리하겠죠, 그죠? 근데 내가 또 성격이 있어. 내가 걸음을 많이 주는 사람이야. 그러면 넓혀야 돼, 좁혀야 돼? 아니에요. 내가 걸음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내 성격이 그렇다면 좁혀야 돼. 왜? 좁히면 좁힐수록 뭔가 이렇게 활용을 못해. 넓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참 1.5, 2m, 1.8 심었죠? 척지를 만들어요. 이게. 왜? 공간이 아까우니까. 이제 발레스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공간이 넓으니 아까운 거야. 그럼 척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사과를 단다고.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지 나중에는. 예. 그래서 좁히면 왜? 척지를 못 만들어. 이게 척지를 만드는 스타일이 아니 그런 수영이 아니에요. 척지를 못 만들게 만드는 건데 그 와중에 척지를 만들어서 그걸 만든다 그러면은 물론 시간이 있어 하는 사람도 실력이 있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만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좁히면 좁힐수록 내가 막 주고 싶어도 저기 미칠까봐 겁이 나서 못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근데 넓으면은 빨리 키우려고 또. 넓으면 이거 빨리 키워가지고 사과 주렁주렁 달린 거 보려고 막 준단 말이야. 크는 놈이 그렇게 넓게 심어서 자꾸 크는 놈을 더 키우다 보니까 나중에 밀식장에는 이게 빨리 와요. 그래서 안 주고 우리가 좁게 심어서 우리가 제대로만 하면은 뭐 제가 봐서는 1축보다도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0년이 자라도 이만큼이 안 자라. 사과 달리는 나무는. 근데 어떻게 하면 1축은 어떻게 됩니까? 10년 만에 이만해져. 그렇죠? 예. 이만하게 10년하고 이만하게 10년하고 어떤 놈을 오래 끌고 가겠습니까? 요만한 10년은 20년 커봐야 요만한 거야. 이게 20년 갈 수 있는 이 축은 훨씬 낫다는 거지. 앞으로 이 축보다. 그리고 우리가 약 방제도 쉽고 또 폭이 좁으니까 훨씬 약도 잘 들어가고 맛있고 양 많이 나오고 뭐 일석 한 5조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축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제목은 M9하고 뭐 26이든 뭐 상관없는 건가요? 상관이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 품종에 따라. 지금 이제 골드는 특히 안 커. 아리수도 잘 안 커요.
알수가 잘 안 크진 않는데 잘 안 나와 가지가. 근데 잘 안 나온다는 거는 뭐냐? 안 나오니까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온 가지를 가지고 가니까 또 안 나와, 더 안 나와. 안 나올수록 가지를 잘라버리면 나오게 돼 있어요.